논어아 안연편 해설 강의 특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이 담긴 논어 안연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연편 1장. 교사 안연이 인에 대해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이입니다. 하루라도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다 인하게 된다. 이는 자신에게서 비롯됨이니 남에게서 말미암겠는가? 안연이 말했다. 청컨대 그 항목을 이르tus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라. 얘가 아니면 듣지 말라.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안연이 말했다. 회한영각 비록 불민하나 이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학생 선생님, 극기복례는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 극기복례란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예의와 규범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충동적으로 화를 내기보다 침착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극기복례에 해당합니다. 안연편 2장. 교사 중궁이 인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문을 나서는 큰 손님을 뵌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며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원망이 없고 집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중궁이 말했다.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이 말씀을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학생 큰 손님을 뵌 듯이 하고는 무슨 뜻인가요? 교사의 말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낯선 사람이나 손님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해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안연편 3장. 교사 사마오가 인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한 사람은 친중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드물다. 사마오가 말했다. 그 말이 신중하게 하면 그것을 인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실천하기가 어려우니 말을 신중하게 안 할 수 있겠느냐? 학생 왜 인한 사람은 말을 아낀다고 하셨을까요? 교사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에서 신중하지 못한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한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말에 신중을 기합니다. 안연편 4장. 교사 사마오가 군자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마오가 말했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군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학생 군자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사 군자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기에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안연편 5장. 교사 사마오가 걱정하며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유독 형제가 없습니다. 자아가 말했다. 내가 듣건대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고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군자가 공경함을 잃지 않고 사람들과 공손하게 예를 지키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형제입니다. 군자가 어찌 형제가 없음을 걱정하겠습니까? 학생 형제가 없다는 사마오의 걱정에 대한 자아의 대답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 자아는 사마오가 형인 사마오한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일삼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어 사실상 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마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실질적인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련을 넘어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안연편 6장 교사자장이 무엇이 현명한 것인가 여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조금씩 젖어드는 참소와 피부에 와닿는 비방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금씩 젖어드는 참소와 피부에 와닿는 비방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원대한 식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조금씩 젖어드는 참소와 피부에 와닿는 비방이 무엇인가요? 교사인은 작은 비난이나 험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비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꾸준히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연편 7장 교사 자공이 정치에 대해 여주자 공자께서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풍족하게 하며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자공이 부득이하게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셋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여주자 공자께서는 군비를 버려야 한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자공이 다시 부득이하게 하나를 더 버려야 한다면 둘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라고 여주자 공자께서는 식량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학생 외 공자는 백성들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나요? 교사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신뢰가 사회의 기초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들이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으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안연편 8장 교사 극자성이 군자는 좋은 본바탕만 있으면 되지 어찌하여 모양을 꾸미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자공이 대답하기를 해석가도닥 선생께서 그런 식으로 군자를 논하다니 말을 한번 하면 사두마저도 따라잡지 못한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꾸밈이 바탕과 같고 바탕이 꾸민 것 같으니 이는 털을 제거한 호랑이와 표몸의 가죽이 털을 제거한 개와 애의 양의 가죽과 구별하기 어려워 다를 바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학생 자공의 대답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 자공은 외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형과 내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성품을 지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안연편 9장 교사 애공이 유약에게 물었다. 흉년이 들어 재정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약이 대답했다. 어찌하여 세금을 10분의 1로 받는 세법을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애공이 말했다. 이미 세금을 10분의 1로 걷었지만 그래도 부족한데 어떻게 10분의 1로 세금을 걷겠습니까? 유약이 대답했다.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지 않겠으며 백성이 풍족하지 않으면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시겠습니까? 학생 유약의 답변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 유약은 백성의 안녕과 풍족함이 국가의 부강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잘 살 때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연편 10장 교사 자장이 덕을 높이는 것과 미혹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성과 믿음을 주로 하며 의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살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가 죽기를 바란다. 살기를 바라다가 또 죽기를 바라는 것은 미혹된 것이다. 시경에서 진실로 내면을 부여하게 하지 않고 다만 이상한 짓만 할 뿐이다. 라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학생 덕을 높이는 것과 미혹을 분별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사덕을 높이는 것은 충성과 믿음을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미혹은 감정에 휘둘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연편 11장 교사 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최경공이 말하기를 옳은 말씀입니다. 만일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고 부모가 부모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으면 비록 곡식이 흔들레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학생 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교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사회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이나 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안연편 12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마디의 말로 송사를 판결할 수 있는 자는 아마도 유자로일 것이다. 자로는 승낙을 해놓고서 실행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학생 한마디의 말로 송사를 판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사인은 자로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즉, 그의 말은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연편 13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송사를 처리하는 것은 나도 남들과 같지만 반드시 송사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학생 송사가 없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교사인은 자잔의 갈등을 예방하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연편 14장 교사 자장이 정치에 대해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사에 종사함에 게을리하지 않고 임금의 명은 충심으로서 실행해야 한다. 라고 하셨다. 학생 정사에 종사함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사인은 공직자가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안연편 15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가 널리 글을 배우고 예로서 자신을 절제한다면 또한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셨다. 학생 널리 글을 배우는 것과 예로서 자신을 절제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교사 지식을 쌓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군자의 기본 덕목입니다. 이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안연편 16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타인의 좋은 점을 이루도록 도와주지만 타인의 나쁜 점을 이루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소인은 니와 반대이다. 라고 하셨다. 학생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사 군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도와주려 하고 나쁜 점을 지적하여 개선하려 합니다. 반면 소인은 타인의 나쁜 점을 부추기고 좋은 점을 시기합니다. 안연편 17장 교사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길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름으로써 솔선수범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학생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사 정치는 지도자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르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안연편 18장 교사 개강자가 도둑이 많은 것을 근심하여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길 진실로 당신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비록 상을 준다고 해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학생 지도자의 욕심과 도둑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교사 지도자가 욕심을 부리면 백성들도 따라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연편 19장 교사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어 가로되 만약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도가 행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이르시되 정치를 하면서
어찌 죽이는 것을 쓰겠으니까 당신이 선하고자 하면 백성들도 선해질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바람을 따라 쓰러집니다. 학생 왜 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교사 죽이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지도자가 선행을 통해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선해집니다. 안연편 20장. 교사 자장이 물었습니다. 선비는 어떻게 해야 통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통달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자장이 대답했습니다. 나라에서도 반드시 이름이 나고 대부의 영지 안에서도 반드시 이름이 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름이 난 것이지 통달한 것이 아니다. 무릇 통달이란 본바탕이 곧고 의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살피고 얼굴빛을 관찰하며 남을 대할 때 자신을 낮추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반드시 통달하고 대부의 영지 안에서도 반드시 통달한다. 무릇 이름이 난 것이란 얼굴빛은 인을 취하는 듯하나 행동은 인에 어긋날 수 있고 스스로를 어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처신에 의심을 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반드시 이름이 나고 대부의 영지 안에서도 반드시 이름이 난다. 학생 이름이 난 것과 통달한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교사 이름이 난 것은 외형적인 성공을 의미하지만 통달한 것은 내면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통달은 자신의 바탕과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연편 21장. 교사 번지가 공자를 따라 기우제를 지내는 무 아래에서 논일다가 말했습니다. 덕을 높이고 사악한 마음을 다스리며 미혹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감히 묻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이를 먼저 하고 얻는 것을 뒤로하는 것이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신의 나쁜 점을 비판하고 남의 나쁜 점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사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루아침에 분노로 자신의 안위를 잃고 그 화를 부모님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미혹된 것이 아니겠느냐? 학생 덕을 높이고 사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사 덕을 높이는 것은 항상 일을 먼저 하고 이익을 뒤로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나쁜 점을 비판하고 남의 나쁜 점을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연편 22장. 교사 번지가 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번지가 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번지가 이해하지 못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사람을 등용하여 악한 사람 위에 두고 쓰면 악한 사람도 바르게 선도할 수 있다. 번지는 물러나와 자아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까 내가 선생님을 뵙고 지에 대해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바른 사람을 등용하여 악한 사람 위에 두고 쓰면 악한 사람도 바르게 선도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 자아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말씀이다.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여러 사람 가운데서 고열을 뽑았으니 불이 난 자들이 멀어졌고 탕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여러 사람 가운데서 윤을 뽑았으니 악한 자들이 사라졌다. 학생 공자께서 인과지를 설명하신 방법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지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을 등용하면 악한 사람도 바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안연편 23장. 교사 자공이 벗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고하여 잘 이끌어주되 안되면 그만두고 스스로 욕보이지 말아야 한다. 학생 벗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사 친구에게 충고하고 이끌어주되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착하지 말고 물러나야 합니다.
안연편 24장. 교사 증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학문으로서 벗을 모으고 벗을 통해 자신의 인을 향상시킨다. 학생 군자는 벗과 어떻게 관계를 맺나요? 교사 군자는 학문을 통해 벗을 사귀고 그 벗을 통해 서로의 인을 높입니다. 총평. 교사 안연편은 인과 덕, 정치와 삶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공자는 인을 실천하고 덕을 높이며 올바른 정치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하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때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논어와 안연편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